상사우리 대표 신철호입니다. 이렇게 6시 이후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제가 9년차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함께 활용했던 다양한 사업들 그리고 파트너십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9년이 넘어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상사우리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이 저희 고객이고요. 제가 2013년도에 창업을 했고 2012년도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나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60이 안 되는데 벌써 퇴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통 60 넘어서 퇴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퇴직의 연령이 53.4세, 제 그때 봤던 자료에는 53.4세였고요. 또 매년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퇴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보신 것처럼 얼마 전에 나온 자료 보면 49.1세까지 빨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중장년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의 경험 가치가 사회혁신의 자원이 되도록 한다라는 비즈니스를 해서 저희가 이제 중장년 대상의 교육, 컨설팅, 그 다음에 일자리 매칭, 그 다음에 온라인 취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회사에 홈페이지 보시면 또 저희 회사에 대한 내용들 좀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한 2시간 정도의 자료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 이제 오신 분들의 대상을 보면 사회적 기업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리고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좀 창업부터 시작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좀 다르죠. 일반 기업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고 당연히 사회적 기업도 일반 기업과 똑같이 이 수익 활동을 가져야 되고 또 당연히 돈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은 돈만 벌어도 되지만 사회적 기업은 돈도 벌고 또 사회 가치도 만들어야 되는 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사실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이제 기업이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이제 자원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말 돈을 벌기 위한 것도 힘든데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정말 힘들죠. 그리고 저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임팩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얼마나 큰 임팩트를 만들었는지 또 임팩트도 또 정량화해서 또 측정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임팩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사실 생존하지 못하면 그거는 임팩트가 중단이 되는 거고요.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 자원들이 그리고 시간들이 들어갔을 텐데 결국 생존하지 못하면 이 임팩트는 중단이 되거나 혹은 임팩트는 매우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것을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정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게 4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4가지를 주제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뭐 1, 200만 원 혹은 뭐 500만 원, 1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로 뭐 10억, 20억, 뭐 5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존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는 것이 정말로 뭐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듯이 사회적 기업도 정말 원하는 거긴 합니다. 하지만 뭐 99.9%의 사회적 기업들은 이렇게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존 전략은요,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부분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원 정책 혹은 지원금만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실제로 뭐 이러한 벤처 쪽에서는 이러한 지원금을 가지고 뭐 헌터라고도 지원금 헌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는 뭐 서로에게 좋지 않은 거고요. 또 이러한 지원 정책은 우리처럼 정말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기술이 좋은 헌터들한테 이 지원 자금이 가면 안 되고 정말로 우리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이 기업들한테 더 많은 이제 지원 활동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성사업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육성사업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고요. 또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육성사업을 좀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저도 2013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했는데요.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 때 혹은 뭔가 좀 네트워킹이 필요할 때 이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의 동기들, 선후배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육성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뭐 자금적으로도 이제 사업비로도 혹은 공간이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요. 육성 사업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뭐 지원 정책들 아마 앞 시간에 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뭐 재정 지원, 창업 지원, 성장 지원 뭐 이러한 것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흥원 사업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뭐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회적 기업 하면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서비스 이러한 창업 지원 서비스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른 부처의 서비스를 더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중기부의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저도 중기부의 사업을 이제 창업 2년 차부터 활용했고 창업선도대학도 저희가 들어갔다가 물론 중간에는 저희가 이제 포기를 했지만 창업선도대학도 저희가 선정이 됐었고요. 또 창업교육 패키지도 저희가 선정이 됐고 또 최근에 금년도에는 저희 R&D 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뭐 정책 자금이 많이 있지만 이거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자금은 이 전체 K 스타트업에서 하는 중기부에서 하는 뭐 이러한 창업 자금이나 또 이러한 개발 자금에 비하면 정말로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우리가 예비 사업자 등록 전에 혹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까지 그리고 3년에서 7년까지 예비 초기 도약 단계까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업화, 창업 교육, 또 시설, 또 멘토링, 행사, R&D까지 매우 많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회적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려면 이런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IT 기술이 뿐만 아니라 뭐 재료든 소재든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R&D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K 스타트업의
프로그램들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창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셜벤처 부문이 따로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옆에 오른쪽에 자료 보시면 뭐 일반해서 전 기술 분야에서 1000명 정도를 뽑고요. 또 각 특화해서 또 엄청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소셜벤처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뽑죠. 전체 예산이 1000억 원이에요. 이 1000억 원은 사실은 이 사회적 기업 전체 지원금의 지원보다 훨씬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창업사관학교는 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죠. 그 다음에 또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3년 이내로 3년 이내 기업에게 그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만 해도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일반 분야가 한 800개, 그린 분야가 50개, 또 그린 에너지가 한 50개 정도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린 뉴딜을 통해서 이제 그린 쪽에 많은 그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최대 1억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고 3년 차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유통 사업을 끝나고 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창업선도대학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창업선도대학도 저희도 예전에 했었는데 이러한 초기 창업 패키지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내년 초에 있으니까요. 이거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보셨고요. 또 창업도약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년에 해당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창업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보면 창업하기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1에서 3년까지는 초기 창업 패키지, 그 다음에 3에서 7년은 창업도약 패키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도 창업도약 패키지를 저희가 2018년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최대 1억인가 뭐 해서 저희 회사도 한 6천만 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3억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 그 확대가 됐죠. 그리고 금년도 전체 이제 예산만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활동을 보시면 되고 또 금년도에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도 생겨서 금년도 예산이 또 1000억 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안에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창업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를 별도로 들어가면 훨씬 그 좋은 그 경쟁률 안에서 이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K 스타트업에 가시면 이 전체 창업 자금 혹은 창업 도약 패키지 같은 이제 1년에서 3년, 3에서 7년 차 이 지원 정책들을 1월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정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약간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면 이 astartup.or.kr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astartup은 아까 보셨던 K-스타트업과 유사한 그 네이밍이죠. 이 astartup은 농업과 관련된 농식품과 관련된 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요즘에 농업 쪽이 매우 좀 핫하죠. 그래서 이 농업을 개발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관련된 혹은 식품과 관련된 기업은 이 A 스타트업을 꼭 한번 들어가시고요. A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월에 3월까지 사업 공고가 뜹니다. 그래서 이 기창업자는 4천만 원까지, 예비 창업자는 1,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또 제가 앞에서 빠르게 넘어갔지만 이 창업 콘테스트, 판로 유통 지원, 투자 유치, 또 창업 인턴제를 통한 인력 지원까지 다양한 부분에 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창업을 하면서 9년 차이지만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자주 찾아보고 또 이런 것들을 1년 혹은 몇 년 동안에 이 마일스톤에 넣어 놓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초기 영업 및 파트너십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크게 4가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자본금을 많이 가지고
두 번째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많이 이제 받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말고 두 가지는 방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 돈을 많이 벌고, 네 번째 파트너십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이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사실 B2C를 하는 이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도시락을 판매해 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뭐 음료수를 판매해, 우리는 약간 뭐 크래프트라고 하죠. 뭐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우리는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줘라는 것,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이 정부의 용역 사업이긴 합니다. 사실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뭐 매출을 키우고 인력을 고용하고, 또 그 인력에 월급을 주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용역을 저희가 많이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이 용역을 좀 많이 줄여 나가고 있고요. 원래의 우리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용역 사업들이 처음에 할 때 매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이제 사업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용역 사업이 기업의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이게 큰 돈이 되진 않아요. 뭐 이거 가지고 뭐 많이 남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런 용역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실 수 있는 업종이라면 저는 이 나라장터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래 우리의 본업이 있는데 용역 때문에 본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준비를 했었냐면요. 사실 이 용역 사업을 저희가 잘해서 용역 사업을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좀 역량이 쌓인 다음에는 했었는데요. 초기에는 우리가 잘해서 이 용역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용역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노하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매출의 부분은 초기 기업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이 뭐 초기 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사실 매출을 한 3년, 4년 혹은 5년 차 같은 경우는 이 용역을 좀 줄여야겠죠. 우리 회사의 원래 본래 사업에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용역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저희 본래 사업의 매출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중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기업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파트너십 전략입니다. 파트너십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브런치의 사계절 산타라는 분이 이런 여기에 글을 남겨놨죠. 그래서 오스틴 제임스라는 그 교수님이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의 조직이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상호간의 이익과 성과를 위해 양립 가능한 목표의 공유, 또 높은 수준의 상호 우선성을 인정하는 독립된 두 조직 간의 의도적인 전략적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이어야 파트너십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또 상호간의 이익과 성과가 있어야 파트너십이 성립이 되고요. 또 상호간의 이익과 성과라는 어떤 각자의 목표가 공유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역할이 있어서 상호 의존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전략적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파트너십을 상상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기업들보다 저희는 파트너십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파트너십을 왜 했냐면요. 뒤에도 있지만 파트너십을 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업이랑 친해서 혹은 기업에 돈을 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보다는요. 중장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 저희가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하기가. 그래서 이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파트너십을 가져야 할까?
파트너십 어떤 방법을 만들고 또 정말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연속되는 얘기지만 그 실패는 뭐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 마음속에 좀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대표자이든 종사자이든 이 포기하면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거니까요. 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실제 저희가 아까 파트너십 말씀드렸잖아요. 파트너십 정말 다양한 파트너 분들과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현대자동차랑 했을 때 정말 7전 8기, 5전 6기로 성공을 한 거죠. 사실 그 당시에 뭐 현대자동차의 방향은 이제 신중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줄기차게 가서 했었고요. 또 그것을 현대자동차가 저의 어떤 정성을 포기하지 않은 정성을 갸륵하게 봐주셔가지고 더 큰 선물을 저한테 줬잖아요. 이게 그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끈기라는 거, 뭐 이것도 연결된 겁니다.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기라는 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종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끈기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라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지금도 사실은 그 뭐 예전에 비해서 매년 뭐 한 70%씩 뭐 2배씩 성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뭐 5년 전에 힘든 것과 지금 힘든 거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약간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힘들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표님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힘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힘듦을 매일매일을 연결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도 뭐 그 재미가 없다라면 사업을 하지 못할 거고요. 또 많은 사회적 기업이나 많은 소셜벤처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지 않는다라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러한 끈기, 또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